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죠? 미국 영향을 받았고, 자, 이어플로우가 그 영향을 받았나요? 네, 그것 때문은 아니죠. 네, 이어플로우는 이제 시장 영향은 아닙니다. 네, 자체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현재 좀 대두가 되는 것이 이제 대주주의 매도. 네, 이것이 아무래도 압박을 좀 주는 부분이 있고, 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생존이죠, 생존. 이 생존을 위한 대응 방향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안 중에서 하나라도 일단 시급히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예. 그게 일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누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건과 관련해서 대주주 매도건과 관련해서 압박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 또 쭉 그 국내 아티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도 좀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뭐 여하튼 요즘 뭐 굉장히 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네, 어려우신 상황이지만 최악은 지금 현재 피했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단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희망을 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어플로우와 별개로 이제 대박주도 하나 제시를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꼭 매매를 하셔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플로우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김 대표가 변론을 편지를 통해서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설을 드렸었고, 자,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대주주들이 매도하면 아니 되었는가?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쭉 자세하게 이 글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뭐 대주주 매도한 거 잘못됐다. 막 이런 이야기들의 기사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이 한 기사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전에 대주주들 매도하기 전에 사전 공시를 미리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제재를 못한다는 그런 건의 아티클이 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분의 전체 그 발행 주식수 있지 않습니까? 발행 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는 일단 이 사전 공시 제도를 사전 공시를 안 해도 매도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뭐 이것하고 뭐 내부자 거래하고 별개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은 일단 이오프로 대주주가 최근에 매도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어플로우 건도 이제 나와요. 이어플로우의 경우에도 지분을 장내 매도해서 23억을 챙겨서 사전 공시제도 위반 논란이 나왔다. 자, 근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 사전 공시제도가.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1%라는 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50억 원이나 또는 지분 1% 등에 대한 규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진 것.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 그 거래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 아닙니까? 그죠? 네, 3천만 주라고 한다면 이것의 1%라고 한다면 이제 30만 주예요. 그죠? 30만 주 이내의 그 범위 내에서의 매도는 이 사전 공시제도를 좀 피해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뭐 내부자 거래나 또는 사전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금감원에서도 뭐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네.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지분을 매도한 배경 자체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이어플로우에서는 돈이 제일 시급한 거예요, 돈. 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사가 걸려 있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사전공시제도 위반이나 또는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지금은 이어플로우 회생이 문제입니다. 소송 비용을 일단 감당해야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결판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시급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다시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주식을 그 동일한 수로 맞춘다는 겁니다. 주식을 동일한 수로 맞추면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이어플로우에 자금이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금이 결국 흘러 들어가서 이걸로 운영 자금을 충당해서 끝까지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소송 비용 마련해서 이게 일단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뭐 불성시공시법인 지정받으면 어때요? 일단 이어플로우가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어플로우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여기다 둬야지, 생사 쪽에 둬야지. 우리가 뭐 내부자 거래니 뭐 사전공시제도 위반이니 이런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아시겠죠? 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K바이오 옥죄는 특허 전쟁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K바이오가. 이런 건에 대한 아티클도 나오면서 뭐 일단 긍정적인 여론을 K바이오 쪽에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뭐 나쁘지 않느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어플로우가 결국 회생할 수 있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년 3월 정도죠. 내년 3월 정도의 1심 판결 자체가 혹시라도 패소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방법원에서의 항소에서는 승산이 있다. 승산이 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저렇게 활로를 자꾸 모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요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친지들 동원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뭐 FI나 또는 SI를 마련해서 자금을 좀 투여받고 일단 연명을 좀 해놓고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뭐 우리가 진짜 어쩔 수 없다면 뭐 경영권 매각권의 재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재판이 결국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자본이 좀 충분한 그런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어플로우가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거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뭐 손해배상 뭐 6천억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줄어든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카드들이 사용될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2억 펜치 매출이 몇십억인데 여기다 대고 6천억 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의 그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활로를 뚫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판매할 수도 있는 건에 모멘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 모양을 보세요. 거래 없이 슬슬 흘러내리는 이런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락이에요. 크게 하락할 수가 없는 패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큰 악재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지 않는다는. 이건 견디면서 이런 정도 리스크는 감내하면서 우리가 회생을 희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 보유자 입장에서의 선택은 지금 그거 하나죠. 뭐 이게 이어플로우가 뭐 이 저점을 깨고 또 완벽하게 무너진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또 재료가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은 제가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살아남아야죠. 이어플로우가 회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케어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도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